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물건들, 해외 직구로 시킨 택배들, 이거 다 거대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탄소 발자국,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해운업계가 직면한 말 그대로 기념비적인 과제, 글로벌 공급망의 친환경 전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2억 톤. 와, 이 숫자가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데요. 이게 올해 전 세계 해운업계가 내뿜은 온실가스의 대략적인 규모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3%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이죠. 단일 산업 하나가 뿜어낸다고 하기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수치잖아요. 우리가 이 편리한 글로벌 무역을 누리는 이면에는 사실 이렇게 무거운 환경적 비용이 청구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뼈 때리는 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만 양명해운의 차이 펑밍 회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해운업계는 무조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친환경 연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대체 연료를 선택하는 게 정말 미칠 듯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완벽한 마법의 해결책은 아직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지구와 규제 당국은 당장 오늘부터 행동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업계가 마주한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거대한 탈탄소화의 도전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규제 당국은 사실상 자비가 없거든요.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 2040년까지는 무려 70%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도 가만히 있지 않죠.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아주 깐깐한 등급제에다가 새로운 연료 표준까지 강제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이 데드라인과 기준을 못 맞춘다? 그럼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거나 아예 유럽 항구에는 발도 못 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그냥 생존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친환경 연료를 써야 하는 건 알겠는데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 메탄올 같은 대체 연료를 생산하고 쓰는데 드는 비용이 기존에 쓰던 중유에 비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4배까지 비쌉니다. 규제 맞추려다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재무적 장벽인 거죠. 이 전환 과정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딱 감이 오시죠? 이런 거친 폭풍 속에서 거대 선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항로를 개척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양명해운의 넷제로 청사진을 통해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하룻밤 사이에 스위치 탁 켜듯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짜리 치밀한 마라톤이죠. 2021년을 기준점으로 잡고 2030년까지 직접 배출은 10%, 간접 배출은 20%를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아주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청사진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종이 위 계획 말고 실제로 바다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 친환경 선단과 탈탄소 기술입니다. 탈탄소화라는 이 거창한 개념을 물리적인 현실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 핵심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항로를 찾는 스마트 운항이고요. 두 번째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시동을 끄고 육상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AMP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LNG와 바이오 연료의 도입이죠. 이 무기들이 유기적으로 찰떡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체 연료 쪽에서 엄청난 마일스톤이 하나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6년에 15,500T6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LNG 이중 연료 선박 두 척이 양명해운 선단에 공식 합류합니다. YM 윌파워와 YM 워피니스라는 배들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신조선들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무려 3,500톤에 달하는 첫 LNG 벙커링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겁니다. 과도기적 연료 전환에 있어서 정말 거대한 물리적 도약을 이뤄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370만 킬로와트시. 이게 뭐냐면 2024년 한 해 동안 정박 중인 선박들이 자체 발전기를 끄고 대신 사용한 육상 전력의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무기죠.
이 기술 덕분에 무려 3,200톤 이상의 연료를 아꼈고 결과적으로 4,800톤에 달하는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연료 전환 같은 굵직한 변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의 싸움도 엄청 나거든요. 에너지 절감형 타발을 설치한다거나 물의 마찰을 촥 줄여주는 특수 페인트를 선체에 바르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으로 선박 평형수까지 소독하고 있죠. 이런 아주 미세한 저항 감소와 효율 개선들이 모이고 모여서 글로벌 선단 전체에 적용되면 그 연료 절감량은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이제 시선을 넓은 바다에서 기업의 임원 회의실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기후 위험과 재무적 영향입니다. 아마 TCFD, 즉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라는 용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는 이제 자연을 사랑합시다 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기후가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회사 지갑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계산하고 보고해야 하는 핵심 지표가 된 거죠. 경영진들이 반드시 수치화해서 방어해내야 하는 아주 냉혹한 돈의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위험과 싸워야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위험이죠. 강력한 태풍이 와서 항구 입항이 며칠씩 막혀버리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귀한 연료를 펑펑 태워야 하고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환 위험입니다. 앞서 말한 엄격한 유럽의 탄소세를 물어내거나 아니면 수십억 달러를 빚내서라도 새로운 저탄소 선박을 사야 하는 그 엄청난 재무적 압박이죠. 이 전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수치로 한번 체감해 볼까요?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탄소 가격 전망치를 보면요.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 톤당 140달러, 2050년에는 무려 200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선사가 배를 친환경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면 유럽 항로 운영 비용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결국 비즈니스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해양 보호와 사회적 번영입니다. 사실 진짜 훌륭한 ESG 경영은 그냥 탄소 톤수만 계산하고 벌금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양명해운은 탄소 감축 말고도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고래를 보호하려고 자발적으로 배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해양대기총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사파이어상을 4번이나 받았죠. 배 속도를 조금 줄인다는 이 단순한 결정이 수중 소음을 줄이고 문자 그대로 고래들의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산업적 보건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역 생태계에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되게 인간적이고 센스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 눈에 띄는데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해서 이른바 컨테이너 비누로 만든 다음 인도네시아와 대만의 취약계층 가족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챙기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도 전하고 기업의 창의적인 사회적 책임이 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죠. 2024년 사회적 투자 내역을 보면 이 기업의 철학이 더 확실히 보입니다. 1,524만 대만 달러로 장학금 지원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요. 그 다음이 체육진흥, 문화와 커뮤니티, 자선활동 순입니다.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미래 인재를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크겠다는 아주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탈탄소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궁극의 완벽한 친환경 연료가 아직 없는 지금 규제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기 위해 들어가는 그 막대한 전환 비용은 결국 누군가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을 위해 지금보다 더 비싼 청구서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결제하기 버튼 뒤에 숨겨진 녹색 공급망의 진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